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이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9월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이 다음 주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에요.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이 오면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뭐 6일 동안 지금 쉬기로 하긴 했어요. 매출에 아주 상당한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단 쉬기로 했고요. 아마 저는 양조를 하러 중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냥 혼자 나와서 맥주를 팔아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안주 없이 그냥 들리시는 분들한테 음식 그냥 가져오시라고 해서 맥주만 팔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연휴가 긴데요. 좋은 시간들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제 책 이름은 맥주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오마이뉴스에서 작년 7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맥주 실록을 책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맥주실록 제가 쓴 글 중에서 이제 한 40개 정도, 30 몇 개던데, 40개 안 됩니다. 30 몇 개의 맥주를 다시 꺼내 와서 좀 수정 및 교정을 좀 하고 하여튼 다시 읽을 때마다 수정해야 될 일이 계속 생겨요. 와, 제가 진짜 몇십 번을 읽었는데 같은 글을 계속 생기고 이 문장이 더 좋지 않을까 교정하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보강 및 수정을 해서 종이책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성원을 해주셔서 지금 9월 15일 날 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녹음 날짜로 19일이죠. 한 4일, 5일 지났네요. 일단은 역사 문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역사 문화 부분에서 한 35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역사 부분 주간 베스트 뭐 35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몇 건이 팔린 건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뭐 일단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베스트셀러 뭐 1위, 2위 뭐 이런 거는 욕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욕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욕심을 갖지 말자. 그리고 그 역사 부분에 앞에 보면은 다 책들이 어마무시한 책들이에요. 뭐 총균세, 유시민 선생님 책, 뭐 최태성 선생님 책부터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그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 오랫동안 조금 꾸준히 팔리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맥주실록 특히 맥주의 시선에 있는 맥주들이 거의 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맥주들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 맥주를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맥주를 정말 엄청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고 지금도 마시고 있고 또 테이스팅기 쓴 것도 뭐 진짜 거의 1000개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맥주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시지 못하는 맥주, 경험할 수 없는 맥주는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책에 뭐 되게 유명한 맥주다 혹은 글에 이 맥주는 어떤 맥주고 어떤 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써봤자 솔직히 제가 마시지 않으면 그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 글로 우리의 감각까지 깨우는 건 정말 대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작가들이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감각적으로까지 나오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뭐 대단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걸 수도 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마시지 못하는 맥주는 의미가 없다. 만약에 맥주의 시선에 나오는 그 맥주들을 보고 그 책을 보고 편의점이든 혹은 마트든 아니면 바틀샵에 가서 그 맥주를 보고 마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주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나오는 맥주들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한국 시장에 있었던 맥주들입니다. 제가 외국에만 있는 맥주들을 갖고 절대 글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드실 수 있는 맥주들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때 한국에 있었던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염두에 뒀고, 또 하나는 맥주와 연관된 역사와 뭐 문화 혹은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일지 굉장히 조금 깊은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좀 많았는데, 뭐 그걸 찾아내는 게 결국은 글의 주제 또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재밌게 또 쓰는 것, 너무 깊고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왜냐면은 맥주의 시선은 대중서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랑 나의 어떤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금방 지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주제를 뽑아내되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정리하는 것, 이게 되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의 시선은 이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기 때문에 좀 계속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뭐 제 책이 잘 팔려서 제가 뭐 인세를 많이 받고 이런 뭐 게 아니고, 인세 많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맥주라고 하는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맥주가 이런 측면이 있구나를 일반 대중들이 많이 느끼고 좀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맥주가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맥주 산업이나 맥주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좀 그런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맥주책 홍보로만 거의 10분을 넘게 얘기를 했네요. 많이들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좀 사주시고,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우리 알쓸맥잡 이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맥주 뉴스. 첫 번째 맥주 뉴스는 저희가 그 마지막 대한민국 맥주 투어를 10월에 떠나요. 10월 21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익산 세븐브로이하고 전주 노메딕 브루잉으로 가거든요. 마지막 그 맥주 투어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맥주 투어 뭐 계속 다녀봤지만 정말 후회 없거든요. 요번에 또 특히 익산에 가서 세븐브로이 가면은 정말 많은 환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라도잖아요. 맛있는 밥 먹고 전주 한옥마을 또 가서 자유시간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79,800원 받고 있고요. 투어비로는 진짜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스비랑 여행자 보험, 중식비, 투어비 다 포함되고, 제가 100% 확신드리지만 79,800원 이상의 것을 갖고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페셜 투어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옆에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시면 바로 연락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거는 홍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맥주 이슈를 보면은 옥토버페스트가 드디어 올해 시작이 됐네요. 뭐 17일 날 시작이 됐고요. 근데 옥토버페스트에서 뭐 열차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뭐 뉴스가 계속 올라왔어요. 옥토버페스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트에서 맥주만 막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축제예요. 그래서 뭐 롤러코스터부터 해가지고 회전목마부터 해서
그 안쪽에 굉장히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놀이기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놀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가서 맥주 먹고 맥주만 먹고 음식만 먹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다행히 크게 사상자 난 것 같지 않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옥토페스트는 저희 내년에 꼭 가보려고요. 내년 저희 해외 투어 때 독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옥토페스트 갔다가 그리고 그 주위의 뮌헨의 다른 도시들을 좀 가려고 해요. 그 옥토페스트는 뮌헨의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뮌헨의 맥주 축제. 그 옆에 바이에른이나 다른 독일 지역에서도 그 지역만의 맥주 축제가 다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에딩거 같은 경우 에르딩이잖아요. 거기 뮌헨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진짜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 에딩거의 도시잖아요. 거기는 허프트 페스트라고 하는 자체적인 에딩거 자체적인 그 맥주 축제가 열리고요. 바이엔슈테판 아시죠? 바이엔슈테판이 뮌헨이 아니에요. 프라이징이라고 S반을 타고 북동쪽인가요?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프라이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바이엔슈테판만의 또 맥주 축제가 또 열려요. 그렇게 지역에 있는 그 맥주 축제들이 열리거든요. 또 하나는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인 그 맥주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갈 때는 당연히 뮌헨 옥토버페스트가 가장 크니까 거기를 갔다가 가능하면 김민채의 뮌헨 경기가 있으면 그걸 보려고 합니다. 또 뮌헨에 또 저희 김민재 선수가 갔잖아요. 그래서 분데스리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안덱스를 좀 가보려고요. 안덱스가 물론 뮌헨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그 펍이 있긴 한데 안덱스 수도원에 직접 가서 맥주를 마시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안덱스 수도원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뮌헨 갔다가 안덱스 수도원을 가서 맥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려고 그래요. 저쪽에 그 레겐스부르크에 또 있죠. 벨텐부르거라고 또 수도원 맥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덱스 수도원 맥주와 벨텐부르거 수도원 맥주, 독일의 3대 수도원 맥주 중에 하나인 요 두 군데를 가서 맥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벨텐부르거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객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러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도나우강도 한번 가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바로 체스케 부데오비치를 가려고 합니다. 부드바의 고향이죠. 이제 체스케 부데오비치가 레겐스부르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바로 체코로 넘어가서 그 부데오비치의 부드바가 그러니까 부드바가 필스너 우르켈만큼 또 굉장히 가치 있는 맥주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또 가보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부드바라고 하는 체코 국영 맥주 죽어도 판매를 하지 않은 왜 그런지 그때 그 맥주를 체코는 필스너 우켈은 냉큼 사부밀러에 팔아버렸으면서 왜 이 맥주만큼은 버드와이저 아너이저 부시에 팔지 않았는지 그걸 한번 현지에서 먹어보려고 하고요. 또 당연히 부드바를 갔으니까 부데오비치 부드바를 갔으니까 저희는 또 필젠을 가야겠죠. 저도 아직 필젠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맥주인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필스너 우르켈이. 그래서 필젠을 가서 또 맥주를 마시고 거기서 바로 왼쪽으로 밤베르크를 또 가보려고 합니다. 밤베르크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저는 밤베르크를 꽤 많이 가서 꽤 많이 가봤자 한 4번 정도 가봤는데 밤베르크를 가서 밤베르크 구시가지를 또 여행을 하고 가능하면 또 외곽에 또 굉장히 좋은 또 맥주 브루어리들도 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브루어리들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브루어리인 거죠. 브루어리도 아니죠. 브루펍이에요. 그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은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일반 독일 맥주와는 좀 차원이 다른
거기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크로이젠부르크인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정확히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제가 한 7년 만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베르크 갔다가 내려오면서 잉골슈타트를 잠깐 들릴 거고요. 잉골슈타트는 맥주 순수령이 공표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잉골슈타트를 잠깐 들렸다가 이제 뉴른베르크로 가려고 합니다. 뉴른베르크는 뭐 맥주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유명하진 않아요. 뉴른베르크 갔었을 때 맥주로는 대단한 어떤 뭔가 뭐 대단한 감정을 못 느꼈는데, 근데 워낙 역사적인 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뒤로라고 하는 독일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대단한 예술가가 있었던 도시고, 또 이 독일의 르네상스가 피어난 도시잖아요. 뉴른베르크가 또 카이저 어떤 팰리스 같은 대단한 어떤 유적들도 있고, 그래서 뉴른베르크는 그냥 도시를 걷는 것만으로도 그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뉴른베르크를 좀 갔다가 다시 뮌헨으로 아웃하는 이런 일정을 좀 가려고 하는데 한 7박 9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면 7박 9일을 좀 빡빡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정 다시는 혼자는 절대 못 가고요. 혼자는 절대 못 가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만 가실 수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돈 좀 모아 놓으시고요. 휴가도 좀 모아 놓으시고요. 추석을 좀 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을 좀 껴서 차례만 지내고 바로 비행기 타는 뭐 이런 일정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아끼시고 모아 놓으시고 시간도 좀 모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람빅 시간과 열정의 맥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BIFF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초청작인데요. 다니엘 루이스 감독이 내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영화 저도 꼭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람빅 시간과 열정의 맥주라는 이 영화를 보면 람빅에 대한 굉장히 모든 지식들은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람빅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람빅이 어떤 맥주인지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깐띠용을 갔다 왔고 벨기에를 갔다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다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화 저도 꼭 보려고 하고 있는데 10월에 개봉을 한대요. 10월에 개봉을 하면 한번 같이 보러 가는 이벤트를 또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 개봉될 때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